엑셀 기초 연습,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초 연산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먼저 아래 보시면 사칙, 연산, 절대참조, 혼합참조, 산악회 이렇게 4개의 시트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 사칙 연산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죠? 2개를 셀을 합친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이런 서식을 밑에서 간단히 해볼게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숫자 1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엔터 쳤네요. 그 상태에서 홈 탭에 보시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됐죠? 그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 끌었죠. 이렇게.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2개를 영역 지정했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죠. 누르시고 2개 영역 이렇게.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도 병합 똑같습니다. 병합 누르시고 첫 번째 칸에는 이쪽 왼쪽이죠. 왼쪽에는 더하기 그 다음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는 빼기 가로 열고 이런 식으로 또 오른쪽 합니다. 곱하기 별표 이렇게 곱하기 오른쪽 나누기 슬래시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가운데 정렬. 그리고 요거 10과 20 10의 배수가 있고 이는 2의 배수가 있네요. 그죠? 그럴 때 10하고 2에 20 입력하시고 2하고 위에 2하고 4 입력하시고 2개를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4개를 그 다음에 이렇게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됐죠? 하나 저기 했으면 다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가운데 정렬 누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필요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건데, 했다 하시고,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15행서부터 내려오셔서, 오른쪽 버튼 삭제, 요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숫자 1, 요거 10과 숫자 2, 요거 숫자 2죠. 그죠? 이거는 숫자 1에 해당되는 거, 이건 숫자 2에 해당되는 2개의 값을 더하고, 먼저 요거 더하기 해볼까요? 가장 먼저 항상 먼저 여기를 클릭한다. 더블 클릭한다. 첫 번째. 두 번째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여기서 입력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볼까요? 첫 번째 클릭했어요. D4셀 위에 클릭하시고 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해서 B4셀을 클릭하는 것을 B4셀을 참조한다 라고 합니다. 참조한다. 더하기 눌러주시고 오른쪽 키패드 사용하세요. 키보드의 키패드 그 다음에 숫자 2 이렇게 했죠. 됐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 됩니다. 갖다 놓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 오른쪽 아래죠? 자동 채우기 핸들 오른쪽 아래 갖다 놓으시고 자동 채우기 수식을 복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갖다 놓고 수식을 이런 모양 수식 복사합니다. 됐죠? 오른쪽 버튼 가운데 정렬 하나 끝났어요. 두 번째는 또 선택하시고 위에 찍고 는 숫자 1을 선택한다. B4셀을 참조한다. 그 다음에 더하기 표시하시고 연산자 더하기 숫자 2를 입력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끌어내리면 되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가운데 연결. 이번엔 빼기 연산자를 사용하는 방법. 위에다 선택하시고 위에 클릭하시고 는 숫자 1 B4셀 참조한다. 빼기 연산자를 입력한다. 숫자 2 C4셀을 참조한다. 엔터 친다. 다시 갖다 놓으시고 참조한다. 수식 복사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요거 가운데 정렬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합니다. 클릭하시고 위에 클릭하셔서 는 숫자 1 마이너스 연산자
입력하고 숫자 1을 빼기 한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내린다. 오른쪽 버튼 가운데 정렬한다. 이번에는 숫자 1 곱하기 숫자 2 선택하시고 위에 클릭하셔서 는 한다. 숫자 1 비사셀을 참조한다. 곱하기 별표입니다. 곱하기 연산자 입력한다. 숫자 2 C사셀을 참조한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클릭한다. 정확히 자동 채우기 핸들로 클릭한다. 안 될 때는 엔터 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클릭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운데 정렬한다. 원래 숫자는 오른쪽 정렬인데 그냥 한 겁니다. 다시 위에 클릭하시고 는 하고 이번에는 숫자 1 비사셀을 참조한다. 슬래시 나누기 연산자 입력한다. 그 다음에 숫자 2 비시사셀을 참조한다. 또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안 될 경우는 엔터 치시고 다시 선택하셔서 끌어내리시고 오른쪽 버튼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첨단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요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글자 크기를 글자 모양 글꼴 모양 크기 글자를 크게 한다. 요거요. 다시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 요거죠. 글꼴이 나오죠. 그죠? 빠른 서식 바로 가기 메뉴를 빨리 선택해서 바로 갑니다. 이렇게 그죠? 크기 바로 갈 수 있죠? 요거 크기가 커지고 요건 글꼴이 작아지고 그죠? 요거는 뭘까요? 회계 표시 형식, 요 한국어 이런 식으로죠. 회계 표시 형식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회계 표시 형식 다른 것도 줄 수 있고 없을 때는 넣을 때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어요. 다시 오른쪽 버튼 다시 영역 지정한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뭐 기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절대 참조가 있어요. 절대 참조는 근무 시간을 입력해 놓고 근무 시간에다 요거 시간당 금액을 이렇게 곱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10시간을 근무했다. 15시간을 근무했다. 8시간을 근무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간 관계상 영역 지정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 놓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해놓고 여기다 주의할 점은 값을 입력하는 것인데 여기서 먼저 1번 여기 셀을 클릭한다. 그죠? 이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수식 입력줄이죠? 여기 수식 입력줄을 두 번째 클릭해서 여기다 는 하고 값을 써주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꼭 채택하세요. 그러면 여기다 들어갈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는 하고 했죠. 그 다음에 근무시간 C에 6이죠. C에 6셀, C에 6셀을 참조하는 것이 클릭한다는 것이 참조한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 곱하기 별표 에스터리스크가 별표죠. 그 다음에 여기 참조한다. D3셀을 참조한다. 클릭하는 거죠. D3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값을 입력하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우리가 수식을 복사하죠. 이럴 경우 이 값은 C6이 되고 C7 이렇게 되죠. C8 이런 식으로 해당 셀 값을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곱하기가 되고 이 값은 D3셀이죠. D3셀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으면 이거는 D4셀이 되죠. 하나씩 들어갑니다. D5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D5셀. 왜냐하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참조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이것은 D열은 절대적인 D열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D 하게 만들고 삼행도 움직이지 말게 $3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D3셀을 클릭한 후에 키보드에 F4 기능키를 한번 클릭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T, $3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F4번 기능키를 누르면 D,
달러 3 이런 식으로 바뀌고 다시 F4번 키를 누르면 달러 D 3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F4번 키를 누르면 원상태 D3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원칙은 자동차 형태를 끌어내림으로 요 형태나 삼행을 절대값으로 삼행은 4, 5, 6 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맞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값과 이 값은 안 맞죠. 왜냐?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삼행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삼행은 절대값이니까죠. 절대 있어야 되죠. 이게 늘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참조나 이런 것은 뭘까요? 우리가 혼합참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거 행을 절대참조, 열은 아래로 끌어들이니까 열은 오른쪽 가거나 왼쪽 가기 아는 거림으로 관련이 없죠. 그죠? 혼합참조나 이거는 절대참조로 해서 계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해보겠습니다. 클릭해놓고 위에 클릭하셔서 는 하시고 요거 클릭했죠. 그 다음에 곱하기 해주시고 나서 요거 키보드 F4번 한번 누른다. 됐죠. 이렇게. 그동안 자동 채우기 핸들 안 되면 엔터 치시고 다시 갖다 놓으시고 수식을 복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합참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혼합참조를 보시면 지금 입고가가 여기 있고 할인율이 여기 있습니다. 입고가가 5,000원 들어왔을 경우 5%를 할인해 주려면 볼까요? 수식은 입고가예요. 빼기 가로 열고 입고가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해줘야지 해당 할인된 판매가가 되죠. 여기서 그죠? 할인된 판매가 5% 할인된 판매가 여기는 뭐예요? 10% 할인된 판매가 여기는 15% 할인된 판매가 여기는 20% 할인된 판매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똑같은 가격이죠. 요 가격대고 10,000원이 5% 할인된 거 10,000원이 10%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어떨까요? 30,000원 입고가가 15% 할인된 가 그죠? 그래서 입고가 빼기 가로 열고 입고가 곱하기 할인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구한 다음에 자동채우 핸들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고 또 여기서 자동채우 핸들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면 벌써 쭈르르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편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둘 것은 바로 전 시트에서 배우셨던 사칙 연산에서 절대참조, 그 다음에 혼합참조, 다시 혼합참조, 그 다음에 원상태 상대참조. 여기에서 이 혼합참조를 배우셔야 합니다. 먼저 어떤 값을 클릭했을 때에 A 3이었을 경우 F4번 키를 누른다. 달러 A 달러 3 이렇게 되죠. F4번 키를 누른다. A 달러 3 A F4번 키를 누른다. 달러 A3 다시 F4번 키를 누른다. A3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서 여기에 넣을 값은 바로 먼저 선택한다. 위에 여기서 넣는다. 그죠? 그러면 입고가는 요거죠. C에 5셀이죠. C에 5셀을 넣는데 그냥 C에 5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F4번 눌러서 이것은 방향이 아랫방향이죠. 아랫방향이므로 요 C열을 절대 참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C5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빼기 또 달러 C
5 가로 열고 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요것은 사행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럴 때는 요 사행을 절대참조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은 요죠. D죠. D 달러 사행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즉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갈 경우는 그 방향을 나타내는 행값을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고 이것이 아래로 갔을 경우 세로 방향으로 쓰면 그 위에 있는 요것을 절대 참조로 해줘야 됩니다. 즉 C만 달라 붙이면 되고 여기는 4만 달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즉 자동으로 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클릭해 주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서 는 들어갑니다. 는 요거 클릭합니다. F4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줘야죠.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값이 될 거니까 C만 달라 붙이고 여기는 5, 6, 7, 8 바꿔야 되죠. 그죠?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빼기 합니다. 다시 가로 열고 요 값 참조합니다. F4번 하나, 둘, 셋 됐죠? 곱하기 합니다. 요거에 이번엔 D4셀을 클릭한다.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요 4만 달러 붙여야죠. F4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줘야죠. D 달러 4 가로 닫고 수식 입력줄 요거죠. 요거서 이렇게 해서 복사하는데 아래로 똑같습니다. 아래로 옆으로 가나 이렇게나 똑같아요. 수식 복사한다. 그리고 수식 복사한다. 그대로 여기서 그 상태에서 다시 갖다 놓으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합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간단히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산악회를 봅시다. 산악회 쭉 보게 되면 산악회 시트에 보시면 여기는 합계가 있네요. 그죠? 합계, 이 값의 합계죠. 그 다음에 아래는 위에 요 값의 합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영역을 빠르게 하려면 바로 먼저 영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합계 버튼을 홈이나 수식에 합계가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요 값이 이렇게 계산돼요. 아래도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됩니다. 요 값이 자동으로 다 계산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합시다. 영역을 이렇게 지정하시고 홈 탭에서 이쪽에 보시면 편집에 이거 시그마 표시가 있죠. 요 심볼이 바로 요거 자세히 버튼입니다. 요 아랫방향 화살표가 있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합계, 평균, 숫자 개수, 최대값, 최소값, 기타 함수를 누르면 그 위의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홈 탭에 요거 시그마 표시의 작은 표시 화살표를 넣어서 합계를 누르시면 벌써 이렇게 빠르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을 클릭해 보면 바로 요런 값이 떠 있네요. 수식에 들어가 있네요. 어떤 값? 요런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수식은 설명해 드리면 는은 수식의 시작, 계산식의 시작이죠. 계산식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호입니다. 그 다음에 SUM은 합계를 계산해주는 함수, 계산식이에요. 함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는 범위, 계산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인데, 2사셀은 여기를 말이죠. 2사셀, 여기죠. 2의 사셀. 그 다음에 요거 K사셀은 여기죠. K사셀, 여기죠. 땡땡 요거 K사셀, 요 땡땡 쌍점이라는데 쌍점은 연속 범위로 합니다. 그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연속 범위를 의미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찬조금을 낸 회원수, 찬조금 여기 있죠? 1명, 2명, 3명, 4명, 그죠? 1명, 2명, 1명, 2명, 3명, 4명. 그러면 일단
찬조금을 낸 회원수 여기 클릭하시고 홈 탭에 요거 시그마 표시를 클릭하시면 숫자 개수만 하면 돼요. 그죠? 숫자 개수.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숫자 개수를 누르시면 이렇게 범위가 1로 지정되죠. 우리는 계산될 것이 이것이 아니므로 다시 여기서부터 끌어내리시면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쭈르르르르 이렇게 범위를 다시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엔터 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에다 4명, 회원수 4명 이렇게 명을 쓰려면 다시 위에 여기 수식을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의 7번 Shift 키 누르시고 7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앰퍼샌드라는 기호가 들어갑니다. 이 기호는 바로 뒤에 쓸 문자, 한글 문자나 영문 요 텍스트를 더해 주려면 반드시 앰퍼샌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또한 큰 따옴표를 앞뒤로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엔터. 됐죠? 그죠? 이게 엑셀의 그래마 문법인데 계산식 그 다음에 뒤에 문자 열을 때 이 표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또한 여기 명 있죠? 이게 텍스트 문자 여러 개는 문자 열 일명 텍스트라 하는데 앞뒤로 반드시 큰 따옴표를 뒤집어 씌워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이에요. 엑셀의 문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 냈습니다. 다음에 최고 참조 금액을 보시면 최고 참조 금액 또 어디죠? 홈 탭에 여기 누르셔서 최대값이죠. 이렇게. 그리고 참조 금액 범위를 똑같이 정합니다. 이렇게 정을. 여기까지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죠. 엔터. 됐죠? 평균 참조 금액 똑같이 클릭하시고 홈 탭에 요거 클릭하셔서 평균 있죠. 평균. 또 여기 범위는 여기죠. 그죠? 참조 범위.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엔터. 최저 똑같이 홈에 요거 클릭하셔서 최소값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범위 지정하시면 여기까지 지정하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참조 금액을 안 낸 회원수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글자가 복사가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서식이 합쳐주면서 그죠? 병합하면서 만들어지죠. 이것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시는지 오른쪽 버튼 복사 누르시고 여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이거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참조금을 내지 않은 회원수 이런 식으로 써겠습니다. 이것도 병합할 거예요.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 요거 병합이죠. 그럼 참조금을 내지 않은 회원수는 어떤 함수를 구하냐면 는 카운트라는 개수를 말하 1, 2, 3, 4 센다는 뜻이죠. 그죠?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에다가 뭐가 있냐면 요 블랭크라는 함수 있고 공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하죠.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사용하면 공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공백을 구하는 함수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아까처럼 여기를 클릭해 놓고 이번엔 수식에 들어갑니다. 수식 그 다음에 숫자 뭐 이런 거니까 여기서 제목 누르셔서 카운트 블랭크가 없네요. 이렇게 찾기가 힘들 경우는 직접 수학 카운트 블랭크 COU 함수도 찾기 뭐 이렇게 아예 여기서 찾으면 쉽습니다. 보세요. 함수 삽입 있죠. 함수 삽입에서 여기다 여기를 클릭해 놓습니다. 클릭하고 C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COU 하면 그냥 안 되니까 그냥 C만 누르시고
마우스 공을 이렇게 회전시킵니다. 공을 돌려보세요. 이게 수학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를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모드로 바꿔주시고 클릭해놓고 C 그 다음에 마우스를 회전시키면 COU ABCD 순서죠. 요거 바로 요거예요. 그럼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선택하면 그것에 대한 도움말 나오네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는 문법이 range 범위를 지정하는, range라는 범위를 지정하는 것인데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 비어있지 않는 것은 공백이라는 뜻이죠. 그죠? 아무 값이 없는 공백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래요. 카운트 블랭크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의 함수 상자에 대화 상자가 나타날 경우 그대로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5라고 나왔죠. 그죠? 5개 확인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구해봤어요. 이번에는 하나 더 응용해 볼까요? 이번에는 뭐냐면 2월에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수를 구하겠습니다. 2월에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수 이렇게 영역 지정하시고 똑같이 뭐 끌어내려도 되고 이렇게 그죠? 글자만 바꿨으면 되죠. 2월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수 이렇게 회원수가 회원수로 합시다. 이렇게 2월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수. 그럼 어떤 함수를 구하면 될까요? 숫자죠. 그죠? 결국은 숫자의 개수만 찾으면 되죠. 숫자의 개수. 그죠? 숫자의 개수. 그럼 어떤 함수이냐면 바로 이 count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 이 count라는 함수는 셀에서 범위에서 숫자의 셀의 개수를만 구합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즉 숫자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그죠? 이런 식으로 볼까요? 선택해 놓고 또 위에 요번엔 직접 이렇게 해요. 클릭하시고 는 하시고 C 영문으로 COU 바로 되죠. 요 카운트 함수죠. 도움말로 범위에서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라고 나오죠. 이럴 때 더블 클릭하든지 키보드에 탭키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그 상태에서 여기서 2월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마우스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드래그 끌으면 되죠? 가로 닫으시고 엔터 치시면 나오죠. 7명. 그죠? 회비를 납부한, 지금 납부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납부한 회원수죠. 납부한 회원수. 다시 요거를 납부한 회원수, 바꿔 써야죠. 납부한 회원수 이렇게 2월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 7명이죠. 그죠? 납부한 회원수. 그러면 납부를 하지 않은 회원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전체 요 셀이 들어가 있는 전체 값 그럼 전체 값이 뭔가 들어가 있는 값, 뭔가 채워져 있는 값을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것은 count a라는 함수입니다. count a 함수. 이거 모든 것을 의미하. 계산하라. 모든 것을 계산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개죠. 9에서 바로 위에 회비를 납부하는 한수 7을 빼주니까 납부하지 않은 2명.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count A 빼기 count 함수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count 하면서 뭔가를 빈 셀을 제한, 이거는 빈 셀을 제외한 셀의 개수. 이거는 숫자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전체 뭔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 빼기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니까 문자의 개수죠. 하나, 둘만 센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하고 다시 더블 클릭해 2월이 아니라 3월 2월 합시다. 2월에 회부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수 이렇게 쓴 겁니다. 클릭해 주시고 위에 클릭해서 직접 합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하셔는 전체 셀의 개수를 본다. COU 요거예요. 나왔죠?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나왔죠? 그 상태에서 요거 더블 클릭하든지 탭키 누르면 편해요. 탭키 됐죠? 2월의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가로 닫고 빼기 합니다. 숫자가 들어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카운트죠. COU 나왔죠? 첫 번째 탭키 누른다. 다시 범위를 지정한다. 정확히 안에다 놓고 범위를 지정한다. 가로 닫고 엔터 친다. 2명 나왔죠. 이렇게 해서 count A 함수, count 함수 배웠어요. 이번에는 이 범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아무튼 전체 여기까지 범위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의 수를 구합시다. 면제를 받은 사람의 수.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선택하시고 자동체 브랜드를 끌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면제 이렇게 면제를 받은 회원 수 이렇게 면제를 받은 회원은 한 명이니까 면제를 받은 이렇게 면제를 받은 월수를 할까? 면제를 받은 개월수를 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면제를 받은 사람은 김원빈 한 사람이니까 면제를 받은 회원수가 아니라 면제를 받은 개월수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 범위에서 이렇게 전체 범위에서 면제 개수란 조건을 줘서 찾으면 되죠. 이럴 때 가는 것이 바로 센다, 카운트를 한다, 요 if예요. if는 조건을 말합니다.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해요. 문법은 범위에서 콤마 개수 안에 개수가 아니라 조건 이렇게 됩니다.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한다. 볼까요? 여기서 요것도 똑같이 병합해 줘야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병합 눌러 주시고 여기 선택합니다. 위에 클릭하시고 직접 합니다. 는 COU죠. COU 요거예요. count if 함수입니다. count if 함수 탭키 누르시고 요번에는 잘 보시면 count if 함수를 넣었더니 요거 range라는 범위와 요 CR 이거는 조건이라는 뜻이 criteria라는 뜻으로서 조건이에요. 그리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넣을까 하면 면제라는 조건을 써줄게요. 이 상태에서 요 fx를 누르시면 요 함수에 대한
대화 상자가 이렇게 떠요. 보세요. 요 fx 함수 삽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보시면 요 count if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지정한 범위 내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란 뜻이에요. 즉 범위 안에 range, 요 범위죠. 범위 안에 크리티어를 조건이 어디다 써주는 거예요. 그럼 범위는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이게 범위가 될 것이고, 조건은 뭡니까? 면제라고 써줄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요 첫 번째 칸 range를 클릭한 상태에서 범위 지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범위 1월서부터 6월까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범위. 그 다음에 여기에다 한글로 정확히 면제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에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들어갑니다. 우리가 큰 따옴표 면제, 큰 따옴표 원래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죠? 근데 엑셀에서는 요 대화 상자 안에서는 면제하고 탭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문자열로 인식함으로 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됐죠? 그랬더니 결과값 4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런 식으로 count if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면제를 받은 회원수 라고 할 수 있어. 이와 같이 해서 간단한 자동합계 구하는 sum if 범위 지정해서 범위를 이렇게 지어서 자동합계를 구했죠. 그 다음에 찬조건을 낸 함수 count 함수 구했죠. 그 다음에 여기 ampersand 명령을 사용하는 거, 그죠? 명령을 사용해서 문자를 덧붙이는 방법, 최고 점수, 맥스 함수 구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홈에서 여기서 작업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지금 간단한 카운트에 관련된 간단한 계산 작업을 배워봤습니다.